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니트입니다. 모두 며칠 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음, 오늘은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원래 항상 하던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얼마 전에 마노메이드님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마노메이드님은 항상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뜨개를 하는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한 어,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뜨개를 시작한 이유도 있고, 뜨개를 붙잡고 있는 이유도 있고, 뜨개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제가 하는 채널인데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 원래 항상 이런 뜨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뜨개를 막 빨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음,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아서 막 이런 실 저런 실 사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뜨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어, 이런저런 거를 막 보면서, 그러니까 유튜브, 뜨개 유튜브 말고도 뭐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일단 한번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욕심도 생기고 그냥 막 너무나도 많은 걸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정신이 없는 영상들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초심을 잡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렇게 말하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방송이고, 제 채널이고, 유튜브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보통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저도 제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라디오처럼 방송도 했다가, 제가, 음, 뜨는 거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물론 뜨개 방송인 거는 맞아요. 물론 제가 뜨개를 계속 할 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 전처럼 막, 어, 그러니까 막 급급해가지고 막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은 좀 내려놓고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따로 자막을 보시거나 막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음, 그냥 제 얘기를 들으면서 뜨개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뜨개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송?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뜨개 로그, 뜨개 라디오 시작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요. 뜨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뜨개를 왜 하시나요? 마노메이드님처럼 막, 뭔가를 숨기고 싶어서, 물론 그런 게 아니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에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손을 움직이게 되고, 도안을 보게 되면, 생각을 많이 덜 하게 되잖아요. 다른 생각을.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으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뜨개를 처음 시작했던 건, 저는 원래,
성격이 가만히 잘 못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뜨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집에서도 잘 계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집에 잘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하루 종일 만약에 밖에를 전혀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하루 종일 뭔가를 그러니까 생산성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분명 그렇지 않은데.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이 못 견디겠는 거죠. 그냥 그게 제 성격이니까. 그래서 뜨개질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첫째 아기를 가져가지고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아기를 갖게 돼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약간 생각이 없었었어요. 생각이 너무 없고 철이 너무 없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어, 갑자기 너무나도 자유로운 몸에서 묶이게 된 거죠. 이거는 배가 부른 것도 그렇고 뭐 옷 같은 것도 내가 막 예쁜 거를 입기도 힘들고 그리고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따로 모아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은 학교를 저보다 더 오래 다녔습니다. 저는 연하인 것도 있었지만 연하라서 학교를 더 다닌 건 아니고요. 학교를 저랑 같이 졸업을 하고 다른 학교를 더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뜨개질도 어, 싸지 않죠. 뜨개질도 얼마나 비싸요, 실들이. 근데 그때는 그림 그리는 도구를 하나도 제가 유학을 오면서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막 뭐 마커라든지 뭐 심지어 연필만으로도 그렇고 막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제가 그런 종류의 어떤 도구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새로 사서 뭔가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처음에 드는 준비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항상 뜨개질을 하고 있으신 걸 보게 됐고 그리고 어머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배울 수도 있었고 공짜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손으로 잡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막 아기 거를 떴죠. 처음에는 아기가 이제 태어날 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 거를 막 뜨고 그랬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아기 거를 뜨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큰 열정은 없었어요. 뭐 뜨개질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지금처럼 막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열정은 그때 없었어요.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사실 그때 배운 거는 어머님한테 배운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 겉뜨기 안 뜨기 하는 거. 겉뜨기 안 뜨기 하는 거를 배운 거밖에 없었고 그러고서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음, 이제 제가 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죠. 어머님 어머님이 계신 곳도 약간 시골이긴 해요. 근데 거기보다 더 시골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시골에 가니까 더 없잖아요, 할 게. 근데 물론 아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었죠, 보낼 시간이. 근데
인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뜨개질을 하는 걸 보고 인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뜨개질에 쪼끔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였고 저는 거기를 가는 게 낙이었고 왜냐면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시골에 가면 한국도 텃세라고 하잖아요. 약간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게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살던 사람이 전혀 연고지가 없는데 왜 시골에 가서 자리를 잡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왜 요즘에 갯마을 차차차 저 그거 보거든요. 근데 신민아가 왜 서울에서 온 깍쟁이 이런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약간 근데 저는 또 더구나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 사람이고 저만 거의 동양 사람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골은 거의 뭐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거의 완전 백인들이 있는 그런 데니까 약간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머니들은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냥 제가 어리고 예쁘고 그러니까 손녀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이제 가면서 배우게 됐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프로젝트도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좋아 가지고 뜨개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인제 뭐 그때부터 약간 의류를 이것저것 뜨기는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막 큰 돈을 들일 생각도 없었고 그랬었었는데 인제 한국의 유튜브를 제가 아는 동생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동생이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캐나다에서.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언니 유튜브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근데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게 됐죠. 저는 약간 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그리고 더 빠지는 보통 알던 사람보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알게 되면서 완전 빠지게 됐어요, 거기에.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또 얼마나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 보니까 뜨개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뜨개랑은 다른 뜨개인 거예요. 그 도안을 고르시는 것도 그렇고 완전 다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지? 나는 여태까지 약간 뜨개를 잘못 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음 뭔가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빠지게 됐어요. 실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크릴 실을 쓰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뜨개에 그렇게까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뜨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즐거움이었지 그걸 뭐 이렇게 막 예쁘게 떠 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서 뭐 어디에 올리고 막 이런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한국 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도안들도 얼마나 예쁜 걸 잘 고르세요. 그쵸.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감각이 있고 빠른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인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어 점점 빠지게 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인제 완전히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참 젊은 분들도 저도 물론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젊은 분들도 진짜 많이 하고 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영향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지 않았을 때는 워낙 한국 분들은 나가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한국은 정말 나가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랬었었는데 인제 코로나 때문에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더 인기가 많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에너지가 있으니까 뜨개질하는 것도 사실 힘이 들잖아요. 막 손목도 아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인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막 그걸 못 견딜 자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면 인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랬 그럴 수 있는데 인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 뜨개를 해도 뜨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체력이 되니까 인기가 있게 된 게 아닌가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뜨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맨날 저 혼자서 그냥 할머니처럼 뜨개하고 맨날 인제 뭐지 외국에 있다가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 가면은 뭐 뜨개질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 만나면 나만 이렇게 시골에 살아서 뜨개질하는 것 같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었는데 인제 너무나 많은 동료분들이 생겨 가지고 어 좋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음 그래서 뜨개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른쪽 늘림을 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아니지. 오른쪽 늘림을 할 일이 아니군요.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 갖고. 음. 틀리지 말아야 되는데 전 틀리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뜨는 거는 괜찮은데 프루시오가 너무 싫어요. 프루시오를 어 안 하고는 뜨개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프루시오가 싫은 그런 뜨개인입니다 저는. 안 좋은 뜨개인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천천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지어 프루시오를 할 바에는 이걸 다 풀고 새로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정도로 프루시오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뜨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지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지치는 거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프루시오를 쪼금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뜨개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드린 것 같네요. 그쵸. 제가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영상에서 음 이거 그거예요. 뭐지? 스웨터 넘버 이게 몇 번이었지? 스웨터 넘버 9입니다. My Favorite Things 님의 스웨터 넘버 9인데 제가 같이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막 대보고 색깔 대보고 막 이랬었는데 어 뭔가 하얀색에 뭔가 저는 밝은 색 진짜 안 떠요. 밝은 색을 안 뜨는 이유가 어 관리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 그러면 이게 실값이 솔직히 싸지 않잖아요. 그니까 뜨면은 입어야겠는데 관리를 못하면 어 낭비를 하게 될까 봐 망치게 될까 봐 금방 옷을. 그래서 그게 무서워 가지고 진짜 밝은 색을 안 떴었는데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색깔을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아이들 거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남편 거는 지퍼가 있고 이제 제 거는 뭔가 이거를 융합을 시켜줄 수 있는 뭔가 너무 다크하지 않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밝은 거를 떠야겠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인제 같이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어쩔 수 없다. 이번 한 번만은 좀 밝은 색을 떠 보자.' 그러다가 요즘에 데일라이트 그 실이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연치 않게 굵기가 맞았어요. 제가 이거 DK랑 모헤어 합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도안은 원작은 니팅 포 올리브 그 헤비 머리노를 그러니까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제가 가는 샵에 그 니팅 포 올리브가 다 들어오는데 헤비 머리노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에 실 눈을 돌리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데일라이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실물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데일라이트이 이게 제가 지금 네 타래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왔는데 가격은 사실 보지도 않고 그냥 질렀어요. 그냥 이 한 벌, 그러니까 가족 사진을 찍을 그 열정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질러야지 이러고선 질러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랑 이제 두 개 남은 거고, 그 두 개는 감았거든요. 네 타래를 사왔는데, 그리고 이거 니팅 포 올리브 이 모헤어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 니팅 포 올리브 이거는 그 뭐지? 파우더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니팅 포 올리브 이 파우더 컬러를 샵에 가보기 전에 이미 봤었거든요. 이미 온라인에서 봤는데 온라인에서 볼 때부터 파우더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샵에 갔는데 세 가지 정도 컬러를 봤어요. 같이 거기 계신 분이랑 봤는데 파우더가 그래도 저는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왔고 파우더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뜨고 있고요. 같이. 데일라이트 그 왜 수미님이 그 보라색 섞인 거를 뜨고 계시잖아요. 누가바님한테 받은 거. 근데 저는 거기에 있는 거 옐로우 섞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옐로우 섞인 거를 뜰까도 했었는데, 근데 옐로우 섞인 거는 제가 원하는 뭐라 하지? 이 사진에 어울리는 그 톤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계통, 그러니까 보라색 계통 이거를 골라야 되겠다. 보라색 아니면 뭐 핑크색 이런 계열을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없었어요. 실이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약간 빨간색 섞인 게 약간 더 어두워 보이는 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미세한 차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헤어를 합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뭐 네타레를 이렇게 두 개 해서 사오려고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계신 분이 처음에는 색깔이 네 타리씩 있다는 거예요. 네 타리씩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도 착각을 하셨나 봐요. 이게 너무 색깔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언뜻 보시고 그냥 네 타리씩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세 타리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 타리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타리를 가지고 사실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리고 짧게 떠야 되고, 그래서 꼭 네타레를 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모헤어를 합사를 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차이가 나도 뭐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뜨개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쭤봤는데 별로 큰 차이 안 날 것 같다고, 티 하나도 안 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몸통이랑 이 커프랑 이 손목에 있는 커프 그리고 밑단 이거랑 이제 바디랑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쁠 것 같다고, 그리고 티 하나도 안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보라색 두 개, 이 레드색 섞인 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사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중인데, 잠시만요. 드라이기 좀 건조기 좀 해놓고 올게요. 드라이기, 그러니까 외국은 다 건조기를 쓰는데
건조기가 진짜 잘 안 되거든요, 사실. 한국도 요즘에는 건조기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제, 좀 여기 제가 지금 이거 렌트하는 거라 별로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요, 세탁기가.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까먹었어. 어쨌든 이 실 차이 난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실을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미세한 차이고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선을 기준으로, 요 목을 기준으로 음, 약간 그 레드빛이 나면서 조금 더 어두운 느낌? 정말 차이 별로 안 나는? 근데 이게 그 낮에 빛에다가 비춰보면 티가 나기는 나요. 약간. 정말 약간.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스텔 톤의 그 톤을 구분을 전혀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 남편은 또 약간 그런 게 좀 심한 사람이고, 근데 보통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눈에는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저는 이미 머릿속에 그 정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른 걸로 뜨고 있다는.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티가 안 납니다. 그 섞인 거는. 근데, 이 실, 제가 알기로는 누가바님도 팔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어, 이거 다 뜨고 사실 나이쉐이드를 원래 더 갖고 싶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이쉐이드는 아예 다 품절이어서 고를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검은색을 뜰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데일라이트를 사게 된 건데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진짜 약간 계속 뜨개질을 하고 싶게 만드는 어, 그 뜨개 한 코 한 코 뜨는 게 진짜 너무 어, 행복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부드럽고 음,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추 드려요. 저 원래 강추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다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개취니까. 어, 그래서 잘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람은 다 다르고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스웨터 넘버 9을 뜨고 있는데 아까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이건 또한 그대로 뜬 거거든요. 하나도 고치지 않았고 뭐 코스를 늘리지도 않았고 그대로 뜨고 있는데 머리가 안 들어갈까 봐 걱정했어요. 제가 머리가 작지 않거든요. 저도 애들이 누굴 닮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넣어봤는데 잘 들어가더라고요. 머리 잘 들어가고 이게 좀 약간 이 목이 이렇게 딱 뭐라 그러지? 이게 리빈이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고무단이어가지고 더 잘 늘어나고 이 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그대로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머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혹시 뜨실 분이 계시다면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모두의 머리가 그 단수대로 하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뜨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뜨던 거 그거 애기 거 뜨던 거 요거랑 그러니까 제가 스와치를 막 이렇게 대봤었거든요. 잘 어울리나. 근데 다 이런 톤이잖아요. 제가 뜬 게 지금.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진한 회색이 제 남편 거.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가을에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까요? 아니다. 갑자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 만든 지 진짜 오래됐는데 안 썼거든요, 여태. 왜냐면 그냥 어디다가 서랍에다 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이거 기껏 만들어 놓고 잊어버렸는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펜던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다 엣지에서 한 분한테 한꺼번에 다 구매한 거거든요. 이거 빼고 이거 다 그냥 배달시킨 건데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저는 게으른 니터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달린 걸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링을 참 자주 쓰고요, 사실.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거는 링을 좀 큰 걸 달았거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7mm예요, 지금 바늘이. 7mm다 보니까 굵어가지고 다른 작은 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약간 어쩔 수 없이 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면서 보니까 예쁘니까 좋더라고요, 또. 행복해 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시계. 이것도 이쁘죠? 시계도 예쁘고, 요건 드레스. 이것도 이쁘고. 네. 뭐였지? 약간 하이힐 같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애들이 뺏어갔어요. 애들이 뺏어가서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쓰는 것도 아니면서.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왜. 애들은 엄마가 뭐 하면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달라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뜨개 하시는 분들은 긴 영상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길면은 오래 듣고 제가 누가마님 거를 이틀 전인가 봤는데 1시간 44분짜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지루함이 없이 제가 그걸 다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그래서 물론 제가 누가바님만큼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긴 영상을 그렇게 싫어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그대로 그냥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뜨개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한다 그러면서 계속 뜨개 얘기하고 있어요, 저. 근데 이거 엘리 가디건도 제가 지금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엘리 가디건 진짜 막 이제 몸통 다 완성하고 전 몸통 끝에 이렇게 핑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핑크를 넣었는데 이 목 주변이랑 그러니까 버튼 밴드랑 이걸 다 핑크로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 핑크 너무 예쁘죠? 요 핑크 저 버튼 밴드 진짜 귀찮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몸통은 어쨌든 끝냈습니다. 몸통은 완전히 끝내고 몸통 끝냈으니까 이제 이거 먼저, 이거는 가을에 꼭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 2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거를 다시 잡으려고요. 그래서 바빠요. 마노메이드님이 함트 하시더라고요. 벌킨 함트 하시던데 함트도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함트를 할 정신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물론 제가 하는 뜨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사를 갈지도 몰라가지고 이삿짐을 싸다 보면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함트를 절대 참여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함트를 참여하면서 이거를 하면서 이사를 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정말 뜨개에 관한 거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음,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말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진짜 프루시오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다행히 아직 아니어가지고 아직 완벽하게 다 뜨지 않아가지고 단수가 몸통만큼 다 늘어나서 그걸 풀으려면 진짜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약간 요크 부분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거였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지? 이거 유튜브 다 하고 한번 혼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맨정신에. 물론 지금도 맨정신이긴 한데 지금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어쨌든 이제 뜨개에 관련된 거는 다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DP. 여러분 DP 보셨어요? 저는 남자도 아니고 뭐 그게 보고 나면 PTSD가 뭐지 되게 많이 온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 한국에 있는 군대의 생활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 잘 만들었다고 막 그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본 게 아니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볼 게 없었는데 그냥 그게 눈에 들어왔고 그 구교원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그 구교원이라는 배우를 더 먼저 보게 됐어요. 그 뭔가 유튜브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 배우를 보게 됐는데 그 배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나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뭔가 관심이 갔거든요. 사실 정해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는 정해인 배우님이 연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배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뭔가 항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다른 이미지인 것 같아서 이제 더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구교한 그 배우가 보고 싶어서 관심이 되게 많이 쏠리는 배우인 것 같아서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막 어떤 관심을 사로잡으려고 처음에 좀 약간 자극적인 거를 넣으려고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기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죠. 그 왜 기분이 나쁜데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이제 보게 됐는데 점점 볼수록 약간 그런 부분은 없어지더라고요. 막 약간 자극적이고 막 너무 그런 기분 나쁜 그런 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회가 뒤로 갈수록 6회밖에 안 돼요. 어쨌든 6회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보게 됐는데 사실은 6회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구교원 배우밖에 안 보였어요. 정혜인은 하나도 안 보였고 정혜인은 그냥 연기 변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 국교환이라는 배우가
조연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이 메인이긴 한데 그래도 정혜인이 더 메인이죠, 당연히.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어떤 영상 속에서 그 사람의 연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하는 그런 배우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너무 약간 웃기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어, 어떤 그런 자기의 여유를 잃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런 배우 또 진짜 찾기 힘든데 오래간만에 멋있는 배우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성분들은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드라마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음, 저는 되게 짧고 재밌게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영화가 아니죠. 드라마죠.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진짜 막 사람들이 이거 자꾸 소리 나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지? 그 PTSD가 온다고 그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막 다시 생각이 난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전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오는 거를 전 되게 별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뭐 정말 남들 다 가는 거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한국에 없었고 그때 이미 유학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어, 전혀 그런 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갑자기 동생이 대단한 거 있죠. 저런 데서 견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 요즘에는 그래도 군대가 진짜 많이 줄어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힘들지 않다고 또 들은 것 같긴 해요. 뭐 기간도 짧아지고 약간 이미지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좋게 바꾸려고 해서 그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였나?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영화, 진짜 오래된 영화. 그 갑자기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틀어놓고 봐야지 이러고선 그냥 라이언 고슬링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틀었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해서 틀어놓으면 잘 안 봐요. 안 보고 이렇게 훅 거기에 빠지기 전에 그걸 이렇게 꺼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약간 그 앞부분을 넘기게 되면 끝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 남편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냥 몰라 아무나 그냥 틀어놨어 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못 껐거든요. 안 끄고 그냥 틀어놓고 저는 뜨개질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힐끔힐끔 그냥 대강 보면서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재미는 있었어요. 라이언 고슬링 참 잘생겼죠. 잘생기고 뭔가 세련됐어 사람이. 그쵸? 저 뭐 외국 배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진 않아요. 근데 라이언 고슬링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멋있고 재밌고 여러분들도 보실 영화가 필요하시거나 옛날 영화여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뜨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거를 또 소개해드렸고
제가 또 뭐 했죠? 그동안? 저는 여러분 그걸 했어요. MBTI 검사를 그때 한참 진짜 처음에 인기 막 엄청 올라갈 때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도 뭔가 그 사회 지도자 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뭐였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했어요. 했는데 저는 ENFP인가? ENF 뭐였는데 아무튼 그거였어요.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뭐 음, 버락 오바마랑 오프라 윈프리랑 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서 음, 뭐전 세계 인구 중에 2%밖에 없는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나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어, 저는 여러분 되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저에 대해서 전 제가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외국 나와서 더 심해졌던 게 사실은 전 내성적이지가 않아요. 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향에서도 E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엑스트로버트잖아요. 외향적인 사람들. 근데 외향적인 사람인데 제가 내성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왔던 게 어떤 모임을 가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외국에 오고 난 다음에. 그,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잔뜩 있잖아요. 저희 남편이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자그마치 자매만 5명인데다가 5명이 뭐야? 5명? 5명인가? 6명인가? 아무튼 되게 그 자매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다 그 주변에 사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촌들이 이제 그분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저의 남편한테는 사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자랐고 어떤 그런 그 날이 됐을 때 뭐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다 같이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식구들만 모이는데도 몇십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제 앞에 있지도 않은데 얘기를 해요. 본인에 관한 얘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는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잘 못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듣기는 잘 들어요. 다. 근데 그때는 안 들렸단 말이죠. 안 들리니까 대답도 못 하겠고 뭔가 남들은 되게 재밌게 얘기하고 막 농담도 하고 웃고 이러는데 저는 그 포인트에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저 스스로를 말을 못하는 사람인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인 게 싫으니까 저를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안 한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잖아요. 못 한다 그러면 슬픈데,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혼을 한 지 제가 9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가?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내성적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저 스스로를 뭔가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인식이 되고 그 사람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 한국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운동하는 얘기 좋아하고 누구는 요리하는 얘기 좋아하고 뭐 각자 개인마다 취미가 있고 분야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다들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르니까 더더욱이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하겠고 왜냐면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한국 사람이면 어느 정도 문화적인 베이스가 같으니까 어,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도 뭔가 화제되거나 이슈가 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살 때는 그러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랑. 근데 외국에서 그렇게 결혼을 해 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막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몇십 명이서 소리를 지르는 그 가족 행사에 가면 저는 말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아, 쟤는 원래 그리고 그 가족들한테도 아, 쟤는 원래 조용해. 잘 말을 잘 안 해.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는 저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조용한 사람이면 이렇게 유튜브를 했겠어요. 유튜브를 물론 조용하신 분들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남몰래. 그리고 저도 사실 남몰래 해요. 남몰 이렇게 한국 그 제 친구들한테 막 방송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몰라요. 제 친구들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뜨게 하는 뭐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저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MBTI를 또 하고 나니까 더 그거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게 또 저의 새로운 어떤 저에 대한 이번 주의 깨달음? 뭐 이런 거였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컨셉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그러니까 뭐를 보여드리는 거 참 좋은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예쁘고 차분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런 환경이 못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애들이 집에 계속 있고요. 일단 애들이 계속 있다는 그거부터가 이미 이제 글렀어요, 사실은. 엄마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다 이제 물 건너 갔는데 이미. 근데 그 와중에서도 좀이라도 뭔가를 더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막, 이것도 녹화해보고 저것도 녹화해보고 이랬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계속 앞으로도 그런 거를 뭐 안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생각은 없는데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를 이렇게 낮에 혼자 하잖아요. 그럼 낮에 혼자 하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거를 막 낮에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 순 없지만 이렇게 밤에 혼자서 이제 낮에 한참 생각해 뒀던 거를 이렇게 밤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막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 놨었거든요.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저런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막 애들 재우고, 아, 까먹지 말고, 내일 되면 또 까먹고, 왜 그 말을 막 수다를 떨고 싶은 그 순간, 그 어떤 그 느낌을 놓쳐버리면 또 말을 잘 못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녹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될 수 있으면 뜨개를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고요. 저의 유튜브는 어쨌든 뜨개니까 뜨개를 열심히 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쪽에 어떤 영상을 더 많이 만들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거 저는 항상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짧게 짧게 녹화를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만큼이나 떠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떠들지 않았나 싶어요. 음, 여러분들, 그럼 이번 주 주말도, 음,
제가 이거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말을 한 게 많으니까 뭐 그렇게 편집할 거가 많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편집 빨리 해가지고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들으시면서 뜨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거를 후다닥 떠가지고 요크늘님 하고 있는 거 빨리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몸통 소매분리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뜨게 해주셔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